깎는 게 재건축. 원판 냅둬 오바로크 치면 리모델링. 궁금한 거. 왜 김제동이 비싼 문제가 돼요? 뭐 민주당 좀 약간 좌파라 그런가? 예? 왜 비싼 문제가 되죠? 김제동 안 쓰면 되잖아. 대안이 김제동밖에 없어요? 안 쓰면 되잖아. 왜 써놓고 난리야? 아니 안 쓰면 되지. 아니 안 쓰면 되잖아. 얘가 써달라고 막 지가 한 것도 아니고. 쓴 사람이 또 잘못한 거죠. 근데 누구에 비해 비싸요? 누구에 비해? 저에 비해 비싸겠지. 그러면은 저 정도 돈 주면 그 누구죠? 유재석이도 저 정도 받지 않나? 근데 김제동이가 좀 논리가 더 있지 않아요? 어떤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민주당, 한국당 빼고 뭐 누가 외압이 있었니, 얘를 썼니 말았니 이런 건 빼고 그냥 김제동의 강의로만 놓고 봤을 때 비싸면 안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써놓고 난리냐라는 거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대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안이 있는 거에서는 비싸고 안 쓰고를 일반인들이 논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논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진짜 논해야 될 거는 얘 아니면 대안이 없어. 우리가 공항을 가려면은 얘 아니면 차를 탈 방안이 없다니까는. 아니면 월미도에서 배를 싣고 가야 돼. 배.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데서 통행료가 비싼 거는 사실 난리를 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안이 없잖아. 에? 그러면은 이거는 독재적인 금액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자유경쟁이고 그냥 민주주의에서 시장 논리에서 얘가 비싸건 말건 뭔 상관이냐라는 거지.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쓰고 난리야. 얘 아니면 대안이 없어? 얘 아니면 강의를 아무도 안 한대? 안 온대?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우리가 대안이 없는 곳에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탄을 해야 돼, 사회적으로. 아니, 얘 말고 다른 노선이 있거나, 우린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는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통행료를 내가 내고, 아니면 국도로 가면 되니까. 그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 돈을 이렇게 쳐받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잘못된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좌도 아니, 사실 저는 솔직히 뭐 업이 업인지라 보수의 성격이 좀 더 강해요. 김재동 뭐 얘 정치적인 색깔은 뭐 저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전 색깔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맞으면 진보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진보 보수할 게 뭐 중요해. 또 하나. 30억 넘는 초고가 주택까지 속속 팔린다. 한남동, 압구정동, 반포동 그들만의 리그 거래 활발. 네? 잘못된 거예요? 유현진이랑 손흥민이랑 이렇게 버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네? 왜 난리야? 왜 난리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강남 비싸면 안 되지? 예? 쌀 때 사지 그러면. 쌀 때 못 사잖아. 왜 압구정동이 갑자기 33평이 25억이 돼서 뭐 열받아요? 살라 그랬어? 아니잖아. 근데 왜 비싸면 안 돼?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되나? 우리나라 상표인데 나는 MCM이 그렇게 싼 게 열받는데. 나 MCM도 한 1,000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막 샤넬 가격으로. 네? 왜 안 되지?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에 그런 도시가 있으면 안 되나? 따라갈 게 있나요? 안 사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또 하나. 6월 6일 날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나왔어요. 기존 아파트 준공된 것보다 평균 상승률 감안하고 더 비싸면 안 되고, 분양한 것들 1년 전에 분양한 것보다 비싸면 안 되고. 왜? 왜 새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면 안 되지? 설계가 다르고 자재 더 좋은 거 쓰고
왜 안 되지? 왜 못하게 하는 거죠? 영향을 주니까? 영향 안 주면 계속 싸게 하면 공급 더 안 하면 기존 아파트 더 올라갈 텐데. 당연히 영향을 주지. 영향을 준다고 하면 안 사면 되지. 김제동처럼 안 쓰면 되지. 안 사면 알아서 할인 분양을 하겠지. 왜 규제를 해요?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안 사면 할인 분양 하겠지. 누가 사래? 막 통장 있으면 막 오늘 써야 돼 아니잖아. 왜 사놓고 난리지 다? 강남아파트 더 오르거나 비싸면 왜 안 되죠? 다른 것도 오르니까. 라면 다 올랐는데. 그래도 더 이익이 더 많이 오니까 차익이 더 크니까 왜 그래요? 점점 올라가니까. 그냥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표 많이 얻으려고. 누구의 손을 드느냐에 이런 이제 반대의 어떤 쾌락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때리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아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정치적으로 뭐 소득주도 성장도 그런 의미 아닌가요? 소득주도 성장도 이제 논리는 이거잖아요. 그냥 회사가 잘 되게 먼저 만들어라. 법인세도 낮추고 그러면은 회사가 사람들 많이 고용할 거 아니냐. 이거는 약간 이제 우파의 성격이죠, 그렇죠? 보수의 성격이고. 근데 반대로 야, 월급을 좀 많이 줘라. 그럼 얘가 많이 사서 네가 회사가 잘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진보의 성격이잖아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쪽 편을 가는 거고, 그쪽 편을 가는 거고 그런 거겠죠. 지금 때리기 나선 것도 한국당에서 때린 것도 김제동이의 고액이 문제가 아니라 김제동이가 좌익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누구의 입김이 더 세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장 논리는 맞고 안 맞고는 없어. 그냥 맡겨두는 거지. 시장에는 맡겨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못하게 하면은 어디선가는 부작용이 생기죠. 어디선가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부작용들 많이 나는 것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신문이 같은 기사를 다르게 항상 낸다 그랬죠. 다 달라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정말 천지 차이예요. 광진구마저 미분양? 완판 코앞. 그러니까 열채가 남은 거 10% 남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예요. 네? 10%가 미분양이 됐을 때 어떤 쪽에서는 광진구마저 미분양이 났다. 어떤 쪽에서는 코앞이다. 이거 보니까 제 친구 어릴 때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스갯소리인데 친구 둘이 엄청 싸웠어요. 막 때리다가 그러니까 소위 짱이라는 애들 둘이서 싸운 거야. 막 때리다가 한 애가 계속 맞다가 막 치고 싸움이 끝났어요. 둘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죽도록 패다 한 대 맞아줬어. 얘는 몇 대 맞아줘도 한 방에 끝냈어. 야, 이제 사람이 똑같은 사안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대중은 휩쓸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회사죠. 광진구에 분양한 회사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한 방에 분양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격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야, 뭐 얼마나 싸게 했길래 야, 바로 그냥 끝나냐? 이 옷 같은 거랑 되게 비슷해요. 백화점 가면은 몇 벌만 이렇게 불빛 비춰갖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 좋은 것들은 좀 팔리고 안 좋은 것들이 매대로 나오죠. 예? 매대로 나온 다음에 색깔이 이상한 것들은 어디로 가요? 아울렛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장사예요. 아주 비싸게 팔아놓고 조금 싸게 해서 팔아놓고 보내버려서 땡처리 끝.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좋은 걸 다 팔아놓고 그래서 자기 마지노선 다 확보를 해놓고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만
손해 안 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제일 비싸게 그걸로 모든 사업이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게 해놓고서 나머진 다 이득이에요. 그게 최고야. 그게. 회사는 이제 시장 논리는 그런 건데 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게 이제 분양 보증을 하고 안 해주는 거죠. 이제 분양 보증은 뭐예요? 네가 분양하려면은 돈을 내가 풀어 중도금 대출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증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럼 보증해주지 마라. 난 보증 안 받고 다 지은 다음에 팔겠다. 지금 상아파트 2차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허구에 분양 보증을 안 받고 후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보증을 하는 거죠. 불안한 상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게 HUG 허구의 역할인데 그러면 나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게. 나 후분양할 거야 그냥. 그죠?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더 가능한 일이죠. 금리가 낮으니까 건축비 대출을 받건 이주비 대출을 해주건 훨씬 더 버틸 수 있기가 쉽죠.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금리가 지금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또 논리가 맞지 않나요? 아파트 후분양한다고 엄청 떠들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후분양하면 가격 더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후분양은 해야 된다고 막 떠들더니 싸게 하는 걸 싫어서 후분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후분양하면 더 올라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잘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한강변 광진구의 높은 가격도 완판. 그래서 미분양이 됐을 때 미분양이 되면 그 동네가 엄청 떨어지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청량리역 주변에 지금 분양한 것들이 미분양이 나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랑 나빠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분양 보증을 안 해주면은 대출을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할 사람이 없는 거지, 다 지어진 다음에도 이사할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분양이 낮지만 다 지어지면 지금은 당장 중도금 대출도 안 내고 9억 넘는 것들은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량리에 33평 살 사람이 현찰 6억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청량리 말 바뀌긴 했어요. 이제는 청량리에 산다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못하다가 이제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중도금 대출을 안 받으면. 근데 아파트가 다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할 사람 본인 집 팔고 오면 되니까 그거랑 미분양이랑 거기가 떨어진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야. 미분양이 됐을 때 회사가 버티냐 못 버티냐 그 문제지 그 지역의 경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만 버텨주면. 근데 이런 금리에서는 버티기가 굉장히 쉽죠. 이런 금리에서는. 여러분들 경매로 좋은 집 사는 사람 요즘에 봤어요? 아무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이 뭐 가등기 돼 있고 뭐 선순위 임차인 있고 별 이런 것들만 좋은 것들은 경매로 나와 있지 쓸만한 매물들이 경매로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도. 왜냐면 이런 금리에서는 시장을 왜곡시킬 만한 매물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만한 금매물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보유세 때문에 뭐 엄청 금매물 나올 것 같았죠. 설마 아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보유세 때문에 금매물이 나왔으면 그걸 산 사람은 보유세를 안 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보유세랑 금매물이랑 상관이 없어요. 나라만 좋아지는 거야. 보유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나라가 장사를 쉽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래세를 올리면 거래가 안 되면 나라는 돈을 못 받지. 양도세를 올리면 양도를 못 하니까 나라는 돈을 못 받잖아. 그죠? 양도소득세 많이 올렸어요. 지금 못 팔아.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 그럼 나라 뭘로 세수를 해? 양도소득세는 국세잖아요. 그럼 뭘로 해? 보유세 올린 거예요. 보유세 올리는 거랑 가격 떨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냥 국민이 감당해야 될 것만 많아지는 것 뿐이지. 담배 올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담배 못 끊는 사람이 꼴초가 담배세 올린다고 해봤자 지가 감당할 게 커지는 거지 끊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지가 계속 피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보유세도 마찬가지예요. 올린다고 해서 어쩔 거냐라는 거지. 그럼 보유세가 싼 곳으로 이사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냥 나라만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만.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리는 게 되게 많아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보유세 올린 거랑 우리 삶이랑 뭔 상관, 매물이랑 뭔 상관이야 그게. 산 사람 떠내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랑 가격 하락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마지노선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만 돼도 충분해. 그 다음에 끌고 가다가 입주하는 시점에 분양 보증 안 한 거랑 또 완공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보증 필요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는 그냥 집 팔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가는 거야. 준공되면 상하 2차가 보증 안 받고 후분양 한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치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빈집이 많이 생기다 빈집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외곽에는. 일본이 공가율이 한 14% 정도 돼요. 일본도 빈집이 많아. 근데 도심에 분양하는 것은 완판이야, 완판. 그러니까 빈집과 완판의 의미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곳의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살기 싫은 곳에 많이 지어놓고 나서 무슨 빈집이 있니 없니를 따지고 있냐. 미분양을 그런데 분양하는 회사는 뭐 잘못되겠지만 도심에 분양하는 건 안 그래요.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이 얼마나 치열할지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지금 아마 더 난리 날 겁니다. 더. 미분양이 안 나니까. 도심에는 분양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조합원들한테 분양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건설사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위험이 없는 곳에 수주를 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 위주,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위주 지도를 보면 그냥 광역시 위주로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도심 집중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자꾸 서울 하냐? 그러니까 서울 한다 그냥. 아니 뭐 내가 동탄 할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발 사업의 투자성은 인근 신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판단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아직까지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액이 없는 사람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수익형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지에도 투자를 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렇게 가능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거용 상품이 레버리지가 제일 크잖아요. 뭐 토지나 수익형 상품 같은 경우, 뭐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가 무슨 뭐 전세로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려면은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 이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무조건 기준이 되는 A 아파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이 과열되었을 때 대치레미안 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대치레미안이 18억 하는데 음마아파트가 17억 했었어요. 예? 그러면은 음마아파트 뭐 층수 제한 풀어준 것도 아니고 음마아파트가 대치로 가는 동안 추가 부담금이 못해도 4억에서 5억은 들어갈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걸 사지. 얘가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이 가격인데 왜 얘를 사? 이걸 사야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거 사. 했더니 얘가 지금 한 5억? 이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가 정상가가 된 거지. 이때는 이게 비정상가였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이 금액에 머물러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찍은 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약간의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 A 아파트로 가는 과정 속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로 가는 과정 속에 모든 게 사업성이 결정이 돼요. 그건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아파트의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나서 B라는 투자 물건을 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따져가지고 이 금액이 얘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얘는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A라는 기준을 놓고서 항상 따져야 돼요.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재건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저는 거의 추천을 안 해줘요. 리모델링은 물리적인 한계랑 내구성 같은 게 아직 검증이 된 게 없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은 도대체 몇 년이 더 가네. 40년이 있으면 뽀개야 되는데 예를 들어 40년 된 걸 리모델링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들 자체들이 저건폐율 고층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저건폐율로 지으려고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는 10층짜리 두 동 지을 거를 건폐율이 만약에 둘 다 20%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얘를 만약에 이 위로 올려버리면 얘는 건폐율이 10%가 되는 거겠죠. 똑같은 걸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넓은 땅을 이용할 수 있고 얘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넓은 땅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면적 자체가 되게 넓어지는 거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고, 그쵸? 아파트 자체가 쾌적해지겠죠. 동간거리도 되게 길어질 것이고, 그쵸? 이렇게 높게 지으면 훨씬 더 쾌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지, 높이 제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분양 물건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용적률을 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또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높이를 풀어주는 것과 용적률을 풀어주는 건 다른 말이에요. 용적률은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얘는 같은 집을 위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높게 지으면 사실 높게 지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강변 아니면 강남 정도만 높게 지어달라고 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높게 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높게 지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그러니까 아파트 값만 비싸고 그런 것들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는 막 일산이 식사지구 막 요진산업 지어놓은 것도 이런 것들 막 작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30층만 넘어가더라도 한 35층 넘어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짓는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만약에 36층 짓고 있는데 못이 하나 모자라, 어떻게 해야 돼? 못이 하나 없다니까 36층 내려가야 되잖아. 예를 들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벽돌을 한 장 날라도 36층까지 올려야 되고 50층까지 만약 짓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인건비만 하되 시간 대비 이 이동 비용, 물건 이동 비용, 사람 이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거기에 대한 뭐 기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같은 층을 짓는데, 같은 평형을 짓는데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동네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한강변이나 강남이나. 무슨 말인지 가시죠? 뭐 얘기하려다 이 말을 나왔냐면, 이런 게 트렌드인데,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인데 리모델링은 어때요? 예? 나오는 게 하나도 없냐? 하도 세미나를 언제 안 하니 말라버렸네 다시. 리모델링은 뭐예요? 이건 물리적인 형태죠. 세대수를 떠나서 물리적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두 동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잖아, 높게. 이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런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가 인기가 있겠어요? 원판이 변하지 않았어. 원판이. 사각턱이야. 쌍꺼풀만 해서 이뻐 안 이뻐? 원판 깎아야지 이게. 그래야 이쁘죠? 깎는 게 재건축. 원판 냅둬 오바로크 치면 리모델링.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워낙 규제를 하니까 나오는 거지, 리모델링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간 재료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탄생이 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리모델링은 내 돈 대비 인풋 아웃풋이 변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10억짜리 2억 들어가는데 나와도 12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체로 대수선을 하는 개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단체로 대수선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트렌드에 따라 적응을 한 거고, 현재 시세에 맞게 현재 트렌드에 맞는 시세가 형성되는 거니까. 근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가관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구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위치에 집착을 하는 게 좀 맞긴 맞는데, 여하튼 간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규제하니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경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죠? A라는 아파트로 가는 과정.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 B라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한 다음에 금액 자체가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된다.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거의 동일하다. 네?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변하는데 얼마 들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변하는데 얼마 들까?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이렇게 변하는데 얼마 들까?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변하는데 얼마 들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 기준이 있어야 얘를 투자를 하냐 마냐를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그 바로 옆에 인근 아파트를 사례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치레미안과 그 음마를 비교했던 것도 기준을 대치레미안을 잡고 바로 옆에니까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거 잡고 음마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더니 음마 아파트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거다. 그럼 이거를 해라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았죠. 이때 전세 금액이 굉장히 뭐 거의 12억 막 이랬었고요.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6억 들어가서 지금 2년 만에 8억 막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8억 오른 거에 대해서 부러워해야 되는데 또 세금은 얼마예요? 막 뭐 보유세 많이 안 나오냐 막 돈 벌어 못 벌어? 절대 못 벌어. 그 사람 집 있고 그거 사면 보유세 얼마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 가로주택 활성화 사업 요거는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나마 서울시에서 가장 이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면적이 좀 커졌어요. 그 전에는 약간의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개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해요.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저희가 재개발 과정만 하더라도 거의 3시간씩 4주 해야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요. 예, 저희가 저희 카페 혹시 보시면 알죠? 2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정도 해야지 아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세요. 그냥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세요. 어차피 깊이 하는 데 힘듭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 이제 지을 수 있는 이제 금융제도, 지금 금융을 다른 건 다 막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규제를 피해가지 않고 활성화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근거 법률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율주택, 가로정비주택, 소규모 재건축이 있는데 자세하게 하면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지역을 소개할 데가 있는데 자세하게 하면 지역을 소개는 못해요. 법을 공부할까요? 지역을 잠깐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자율정비랑 뭐 소규모 재건축,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크게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아예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하게 돼 있었어요.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그래갖고 종전에 뭐 융자를 좀 잘해준다 읽지 마시죠. 법 그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붙인 건데 면적이 이제 확대가 된 게 의미를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것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면적을 따질 때 그냥 대충 몇 세대 지을 수 있는지만 따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2, 33, 24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짓는데 그러면 평균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33으로 짓겠지 하고. 그러면 24, 42 평균 내면 3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33으로 짓는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세대수는 이만큼이 들어오는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42평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20% 짓고 뭐 미만을 80% 짓고 이런 거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만제곱미터씩 만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면 3024평인데 용적률을 이제 250%를 적용하면은 3024 곱하기 2.5를 하면 되잖아요. 용적률 250%라는 의미는. 그죠? 3024 곱하기 250%하면 7560평을 짓는 거예요. 맞나?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2.5. 맞겠네요. 예. 7560평 나누기, 그러면은 건물을 7560평 짓는데 33평을 나누면은 229세대를 짓는 거죠. 근데 면적을 2배 늘려주면은 이렇게 됐을 땐 거의 나홀로 아파트에 가까운 건데 한 458세대만 되더라도 그냥
그냥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냥 아주 좋진 않지만은 완전 뭐 소규모라고 보기에는 뭐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나마 현재법에서는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 정책. 그동안에 다른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도시 재생 사업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좀 사고 그 가로에 대한 환경을 좋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벽화 그리고 했는데 결론은 그냥 그림만 그리다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론은 좀 해도 사업성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해볼 만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면적을 넓히는 걸로 거의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록형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이제 그자 면적을 넓히는 건데 얘도 안 되는데 왜 되냐면요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 들고 있을게. 근데 결론은 면적을 넓혀야지만 이제 요 사업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5년 재당첨에 해당이 안 돼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내가 5년 안에 정비 사업에 관해서 일반 분양 뭐 택지 개발에 상관없어요. 정비 사업에 대한 조합원으로 받거나 일반 분양을 받으면 5년 재당첨에 금지가 되는 거죠. 만약 대림 아파트가 그 동아자동차학원이잖아요. 그거 분양받으면 5년 안에 재당첨 돼요, 안 돼요? 당첨 5년 안에 받아도 돼. 5년 안에. 왜? 정비 사업이 아니잖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조합원으로 했던 곳에 조합원 분양이거나 조합원끼리 사업한 나머지 자녀 일반 분양을 받으면은 5년 재당첨 금지야. 근데 그건 정비 사업이 아니죠. 하나의 일단의 택지를 개발한 거죠. 동아자동차 학원. 예? 동아자동차 맞나? 동아자동차 맞죠? 예, 동아자동차 학원. 그래서 그건 상관없어요. 분양 끝났어. 어디 있는지 알아도 뭐지. 상관없어. 코앞이래잖아. 코앞. 마지막 코가 되고 싶어요. 가서 하나 남은 거 사.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이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니에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것을 많이 갖다 쓰긴 하지만은 별도의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요 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재당첨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사업들이고. 오늘 내용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라면이 그렇게 오른 것들부터 해서 약간의 오늘은 지식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용기를 사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대부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어디 가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올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용기 가지시고 혹시나 용기가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